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 뭔가요?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어제 내놓은 전망인데요. 1,200명. 네. 전날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그 수치가 네. 1.28인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71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어젯밤 9시까지 나온 확진자가 784명인 것에 비춰보면은 잠시 후 발표될 오늘 그 신규 확진자 숫자도 900명 안팎까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가운데 병상수 부족 문제도 심각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가용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단 8개뿐입니다. 수도권 통틀어서 8개예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의료진 수급도 미상이죠. 예. 정부는 전공의들의 경우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줘서 의료 현장에 그냥 곧바로 투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정작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이죠. 또 크게 터진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성석교회? 예. 서울 강서구의 성석교회인데 지금 확인된 확진자만 162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네, 7주간 주 4일씩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 중에서 예배 중에 마스크를 안 쓰고 뭐 성가대에서도 제대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 4회 7주 동안 부흥회를 했다고요? 예.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었다? 일부 있었고 뭐 목사도 안 썼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뭐 대전 은혜교회에서도 서산 기도원을 다녀온 뒤에 18명이 감염됐는데 여기가 무허가 기도원이라서 여기는 시설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종교시설이 집단 감염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어제 경고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울산의 양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47명, 그리고 뭐 남양주 노인시설에서 두 곳에서 33명, 이런 식으로 지금 노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해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게 이웃 사랑하고 해당이 되는 건지 정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중대본이 분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확진자가 10월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했나를 보니까 일단은 집단 발생이 46.3%,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별 감염이란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집단 감염 중에서도 가족 지인 모임이 21.8%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12.9%, 요양병원 시설 12.4%.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까운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 그리고 직장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숫자가 좀 떨어졌다고,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건데 확진자 급증하면서 각종 논란들도 일고 있어요. 우선 형평성 논란, 이게 뭡니까? 예, 어제 그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이 지금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을 했는 게 이게 지금 부당하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는 게 이게 1인당 500만 원씩 9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단계잖아요, 수도권이.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조치를 해서 지금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학원만, 우리 지금까지 방역 정말 협조 잘했는데 왜 학원에만 이러느냐. 왜 계속해서 학원만, 말하자면 식당에서는 영업을 9시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만 하느냐, 이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 지금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니까 대구 때 확진 받았을 때는, 확진자 많이 나왔을 때는 전국 3단계 안 올렸는데 왜 수도권만 이렇게 되니까 전국을 올리려고 하냐. 3단계 하면은 전국이 다 적용되거든요. 뭐 맞아요. 한국의 서울공화국이냐. 뭐 이런 기사도 지금 어저께 나오고 그랬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어제 저희가 인터뷰로 그 의료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의료진 부족 현상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면서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사들 절대 수도 좀 부족하고요. 지금 의사들이 지금 몇 달째 지금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칠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가 그럼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응시 대상자들을 그냥 곧바로 코로나19 그 현장 대응 인력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의대생 국가고시를 면제하고 차라리 이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라는 겁니다. 예, 앞서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의료진하고 정부와의 갈등이 좀 대단히 심각해진 상황이었잖아요. 그 공공의대 문제 때문에 갈등의 골이 상당히 뭐 깊죠. 예. 여전히 깊죠. 예,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논란이 있었고요. 네네. 국가고시를 보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결국 정부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었죠. 그러면서 갈등이 더 이렇게 심각한 국면에 빠졌던 건데 지금 이 의료진 부족 현상이 있다면은 차라리 의대생들의 국가고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투입하라는 게 이제 전문의들의 입장이네요.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근데 이걸 면제하는 것도 좀 이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시험 통과하고 의사 되는 건데 전문의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의사가 아니라 뭐에 뭐 전문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공.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오히려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 총 의사 수가 늘지 않는데 이렇게 뭐 차출한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그래서 의사 국가고시를 이제 면제하라는 주장인데 그거는 또 국민적인 감정이 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선별검사소 확대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여기에도 의료진을 지금 뭐 투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정부는 150개까지 늘린다라는 거예요. 현재 126개까지 늘렸고. 즉 증상이 없더라도 혹은 밀접 접촉자 아니어도 원하는 사람 다 가서 지금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상당히 어제 줄이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이 길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의료진을 지금 투입을 한다라는 건데 의료진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무조건 넣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하나는 양성인데 음성이 나오는 확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비인두도말 PCR 방식이고 지금 도입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 이건 15분 만에 나오거든요. 일종의 이제 간이 검사. 간이 검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성인데 음성이 나오는 비율이 10%, 음성인데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4%예요. 근데 음성인데 양성이 나오면은 일단은 재검을 한답니다. 다시 PCR 검사를 하는데 양성인데 음성이 나오면은 이게 10% 정도 돼. 1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성인데 막 돌아다니는 거죠. 나는 코로나 검사 받았으니까 별 문제 없다. 이거 지금 이 방식이 지금 맞느냐.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도입을 안 해왔던 건데 지금 도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신규 확진자 수 이제 1,000명대에 접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불안하고요. 결국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기준이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기준이 주 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에서 1,000명일 때 그때 3단계로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에 이제 충족하는 그 시점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 우리가 앞서서 1차 유행, 2차 유행도 겪어봤지만 3단계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셧다운 상태인 거예요. 3단계 우리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대구가 해본 적은 있어도 전국이 이렇게 셧다운 3단계 해본 적 없어요. 맞습니다. 그 거리두기 3단계를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이게 덜컥 그냥 3단계로 올려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부수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뭐 지금 경제적인 그 피해도 엄청날 것 같아서 재난지원금 또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문제 등 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방안까지 지금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 백신 확보에 대한 뭐 이 우려, 논의 이런 것도 좀 가속화가 되고 있죠. 예, 사실 뭐 이제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올 때는 별 말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은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 들어갔어요.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했고 영국은 뭐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저께 정은경 이제 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구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계약 2개는 계약을 완료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도 범정부 백신 구매단 구성을 제한하자라고 하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신 확보도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인터뷰했잖아요. 이거 인터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 드렸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에 대해서는 구매가 완전 계약이 완료된 거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모더나, 파이자, 얀센 이것에 대해서는 구매 확정 단계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매 확정 단계는 뭡니까? 그랬더니 최종 계약서 사인한 건 아니지만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즉 그쪽에서 안 팔래요.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도 단계까지를 구매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FDA 승인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우리나라 가장 주력인데 네. FDA 승인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거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계약이 완료된 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예. 그게 이제 미국 FDA가 승인 안 하면은 우리가 단독 승인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네. 있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도 하반기에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3월이면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차가 벌어져서 여러모로 지금 약간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정부의 얘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 3월에는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입장은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자, 백신 상황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코로나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막판까지 논란은 있었는데요. 필리버스터 주자에 나선 탈북민 출신 태용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욕설 섞인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본회의장에서. 또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행위를 범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성명을 내자 우리 통일부는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하면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쟁점이 뭐였어요, 이게?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김여정 하명법, 예, 김여정 청부법 이렇게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김여정 북한의 눈치를 봐가지고 지금 급하게 만든 거다라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 자극하면 언제 공격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거고. 네. 지금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지영우 의원이 네.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 보수주의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 지금 이 법 통과되면은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의회 청문회 추진하겠다. 뭐 이런 답변까지 받아냈어요. 그 외에 뭐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 자유 담당 대사, 모스단 국제 형사사법 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네. 문제가 심각하다. 우려를 지금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쟁점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게. 네. 뭐 어쨌든 근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포함해서 이제 쟁점 법안들 모두 지금 처리를 끝낸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네. 뭐 앞서서 경찰청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개정안, 또 국정원법 개정안 그래서 모든 쟁점 법안을 끝낸 상태라 이제 뭐 174석이었던가요? 그 174석 그 여당의 힘을 좀 거침없이 뽐낸 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입법 독주 상황이 불편했던지 대통령 또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인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당 입장에서도 협치를 좀 복원하고 국민들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재승 님이요. 이 얘기 아니고 이 앞에 했던 얘기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검증기관이 있는데 왜 미국 검증기관 FDA 눈치를 봅니까? 그냥 우리 단독 승인하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미국 FDA가 승인 안 한 것에는 뭔가 그러면은 이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해서 맞으라고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맞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승인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주제 가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오늘 다시 열리죠. 지난주 1차 심의 때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그 기피 신청했다는 다툼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심의가 열리는 건데요. 네. 오늘도 근데 뭐 징계위원 그 구성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에 증인 신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도 윤석열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징계위는 오늘로 징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관전 포인트 김준일 기자가 한 군데를 짚어주신다면 어디입니까? 일단 누가 출석을 안 할지가 증인 8명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그리고 이정화 검사 4명은 윤 총장 측에 좀 더 유리한 사람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 4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좀 더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정진웅 검사랑 이성윤 지검장은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력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뭐 네. 그렇게 돼서 누가 출석을 하고 누가 출석을 안 할지도 지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김정 기자 덧붙일 말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신경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직접 변경을 했더라고 해요. Be calm and strong, 침착하고 강하게 이렇게 프로필 메시지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면서 스스로 다독이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예, 예. 아마 윤석열 총장 그 스스로는 아마 그 노인과 바다 그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법조팀장과 함께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